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있을 때 껍데기만 있다.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체제는 최소한의 국가 관리만 겨우겨우 하고 있다. 땜빵 권력이 이렇게 취약하고 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힘당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이 와중에 날뛰는 정치적인 악마가 이끄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국가 권력을 주워 먹으려고 지금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끔찍한 환경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공정해야 될 언론 환경이 참담합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이 나라의 주류 언론은 흔히 얘기하는 정파적 저널리즘에서 또 한 번 크게 타락을 해서 막장 언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뭐냐?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중립적 보도는 하지도 않고 정치 플레이어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쟤네들이 저게 정상적인 언론이 아닌데 왜 저러냐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조선일보가 이재명을 때리건 헌재를 꾸짖건 간에 걔네들은 하나입니다. 때로는 조선일보가 정신 차렸나 아니면 자유파 눈치를 보기 시작했나? 전 아니라고 봅니다.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조기 대선입니다. 걔네들이 원하는 건 개헌을 전제로 합니다. 걔네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쟤네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언론 환경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라고 하는 목표는 조중동 쟤네들한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최고 큰 걱정은 역시 8명으로 이루어진 헌재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태풍의 눈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정도가 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름 이후 한 20일쯤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중순경에 헌재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놓을 것입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거겠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지금 오만 정보 떠도는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노 황제 소리를 듣는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이끄는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이 아니다. 탄핵 인용, 탄핵을 하겠다는 쪽으로 각본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세인 로펌 LKB & 파트너스라고 하는 로펌이 있다. LKB & 파트너스. 이 LKB의 문제점을 다음에 추가로 또 폭로를 하겠지만 이 LKB & 파트너스라고 하는 로펌이 헌재 위에서 장난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광범위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LKB 파트너스는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헌재가 마치 쫓기듯이 3월 중순 졸속적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떤 쪽 결론을 내느냐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름에 불씨를 던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좌와 우 어느 쪽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안국동발 피해 내전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건국 이후 최대 위기가 맞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한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모은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하는 가친 대한민국 자유회의의 결성을 오늘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회의. 가칭이니까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자유회의는 현 국면에서 국가 차원의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3월 중순에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정해질 때 그때 대한민국의 빅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정말 피해 내전으로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를 누군가는 몸을 던져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자유회의를 결성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거 더 하자. 뭘 하냐? 대한민국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해주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물론 명예직이겠죠. 그러기 위한 대한민국 자유회의 결성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능동적으로 하는 기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건가? 당연히 범종교계, 범시민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사회 원로 중에서 신망이 있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유회의를 어떻게 구성할까? 각계 인사를 망라하는 성격상 저는 근대사의 분수령이었던 3.1운동의 기억을 담아서 일단 그때는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3인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전 제안을 합니다. 저야 뭐 개인의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평론가로서 견해를 개진을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김진옥, 이분에 대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심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 김진옥 목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김진옥 목사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있고 연락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신망 있는 분을 대한민국 자유회의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제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정홍원, 김황식 이런 분들도 33인에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에는 누가 있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아주 권위 있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교수, 그 다음에 역사학자, 여성 역사학자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경영학자 김인호 전 한양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자유회의에 무게를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외의 명단을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모셨던 분인 김진현 전 문화일보 회장, 이분이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도 모시는 게 대한민국 자유회의의 무게감을 위해서 좋다.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원로 자문회의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 이동복 선생. 저는 이분의 에너지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재춘 이분도 당연히 거명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 복고일, 그 다음에 소설가 이문열 이런 분들도 언급 못할 게 없습니다. 참석 대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용을 짜자면 원론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뭐 80연세 넘은 분들만 모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면해야 됩니다. 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 가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강사 전한길도 저는 언급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유튜버인 그라운드 C 같은 이분은 아마 4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노장청, 노년, 장년층, 청년층의 연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2030 세대 중에서도 몇 사람이 끼는 게 모양새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광주 대첩에서 아주 대단했던 발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고향 사랑은 호남이겠지만 충성을 바칠 곳은 오직 대한민국이라고 진정한 사자어를 토해냈던 호남 광주 출신의 주동식이라는 분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파 쪽 인물들도 일부 중도 좌파 정도라면 일부 영입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안배를 하거나 구색을 짜맞추는 등등의 일은 대책위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될 일도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인 자유회의의 산하에는 실행위원 그룹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아주 미니 조직으로 한 뭐 10명이 안 되는 그룹으로 해서 보다 기동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그룹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 물론 전체가 다 명예직입니다. 그건 뭐 논란에 누가 뭐 이분들의 활동비를 책임지거나 뭐 국가 예산을 쓰는 그룹이 전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명예스러운 직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33인이 구성이 되면 그 휘하에는 실무 역할을 한 실행위원 그룹도 두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여력이 된다면 사무국 등의 기구도 저는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야, 당신 얘기 그럴싸한데 누가 정말 그 고난도의 당신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자유회의 결성을 누가 해낼 수 있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진용을 짜고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전에 인선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는 괜한 소동만 증폭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부채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거 낫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저는 지금도 귀에 막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저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든 그런 명망가들 말고 또 있습니다. 광화문 운동의 총사령관인 정광훈 목사를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만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동원력 가진 분이 있고 대표성 헌신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와 갈등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구에서 그 성공적인 집회를 이끌었고 광주 대첩을 성공시켰던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보 목사,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들까지 끌어안아야지 제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자유회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행력이 있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33인에 직접 전면에 나서느냐? 이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중조정 역할만 해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거명된 인물들 사이에 갈등 관계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절대 말 섞지도 않고 척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을 얘기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공허한 얘기 하지 마라. 될 일이나 얘기해라. 라고 힐난할 사람들이 저는 얼굴에 막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 방송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책위가 아니죠. 대한민국 자유회의를 결성하는 거는 이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919년 3.1운동 할 때도 이 민족대표 33인을 만드는 걸 가지고 엄청난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3년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가지고 또 내부에서 말도 못하는 어떤 견제도 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름이 먼저 올라가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이름이 올라가는 건 죽을 사람 순서를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러면 빨리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싸움을 하십시오. 제가 기억에 이게 만에 한용운이가 했다는 얘기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체는 33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쏟다가는
날 샌다.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한 방에 끌어모으려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의 결성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는 3월 중순 아니면 하순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데 그 직전에 돼야 됩니다. 지금은 따라서 초미입니다. 초미의 와중인데 이 지금까지의 갈등 소모전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향적 차원에서 발상을 하고 헌신적 노력 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면,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절반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회의를 결성만 해서 전부냐, 뭘 할 거냐 하고 누가 저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당장 시국선언문을 발표부터 해야 됩니다. 현 국면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악성 암덩어리가 사기장대에 집어른 사기 단계, 암 종양이 뿌리채 몸을 파고 들어간 암 사기 단계에 진입했다. 정말 위기다고 하고 선언을 장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각 부문에 뿌리 내린 반국가 세력 대청소 차원의 국가 혁신의 기회라 하는 걸 담대하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느냐 어떤 결론을 내도 충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존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그렇다면 헌재가 심판을 3월 중순 하순에 딱 정해놓고 심판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경고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회의가 할 일은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시국선언문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탄핵 기각 아닙니까? 탄핵 기각이 결정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텐데 그분의 복귀를 도와서 어떻게 거국적 성격의 자문 역할을 계속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도 여전히 국회는 민주당 애들이 물론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때에 이 차제에 민주당을 때려잡아야겠죠. 우리 뜻대로만 안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자유회의가 거국적 성격의 자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탄핵 인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책위는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 통합이 여전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내전 피를 흘리는 누군가 총을 빵 쏘면 그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면 이때 대한민국 자유회의가 정말 중심을 딱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유회의는 정말 디사이시브하다, 결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복합니다.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한시적 형태의 기구인 대한민국 자유회의의 결성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거랑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실어주시면 고맙고, 이거와 별도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빅 마우스, 목소리 큰 분들한테 이 방송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